먹읍시다. 자, 오늘 내용 자체는 할만한데 문제가 좀 어려울 거야. 문제가 오늘 담은 이름이 뭐죠? 여러 가지 함수의 표현,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함수들의 표현들을 한번 알아볼 거고, 너네가 문제에서 조건을 이렇게 줬을 때 이거는 어떤 함수구나, 이거는 어떤 함수구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일단 봅시다. 증가함수와 감소함수 이거부터 볼게요. 일단 증가함수와 감소함수가 뭔지는 알지, 그지? 왜냐면 우리 함수 특강 말고 경우의 수 특강 할 때도 풍선으로 증가함수와 감소함수가 무슨 함수인지 이제 표현을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1, 2, 3, 4, 그러니까 뭐 5, 6, 7, 8 이렇게 정할 때 증가함수는 뭐였어? 점점 갈수록 점점 갈수록 함수값이 커지는 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증가함수였죠. 그럼 얘를 함수의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증가함수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x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y 값이 뭐 이런 식으로 커진다, 이렇게 봐주면 얘가 증가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증가함수를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증가함수지 증가함수가 아닌지를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라고. 괜찮지? 근데 얘를 수식적으로 표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지를 봅시다.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x1하고 x2하고 비교했을 때 x2가 더 크면 함수값도 더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x1과 x2를 이렇게 잡았을 때 얘네는 x1이 x의 값이라면 함수값은 요게 되겠죠. 그리고 얘도 얘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됐을 때 x1이 x2보다 더 작으면 fx1이 fx2보다 더 작다, 뭐 이런 거야. 그럼 반대로 감소함수도 그런 식으로 되겠죠. 함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x1, fx1 그리고 x2, fx2 얘네가 똑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도 배우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 A반 친구들은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이 목요일이잖아. 다음 주 화요일. 아니다, 오늘 한다. 오늘 할 거야. 알겠지? 오늘 할 거야. 1대1 하자. 아니, 괜찮아. 다음에는 10시 되면 그냥 문을 잠가버릴까 생각 중. 시작해. 봅시다. 1대1 함수는 뭐냐면 얘네의 값이 다르면 얘네의 값이 다르다. 그 소리거든. 자, 봐봐. 일단 1대1 함수라는 것 자체가 너네가 풍선으로 표시를 하면 약간 어떤 느낌이야? 우리가 요 함수의 정의 자체가 뭐였죠? 함수의 정의가 반드시 x란 놈은 무조건 한 놈을 찍어야 돼. 맞지? 근데 x는 하나만 찍는데 y는 두 명한테 선택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니? 오케이? 얘가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함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1대1 함수는 이런 함수가 아니라고. 어떤 함수? x의 값에 따라서 y의 값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y가 선택받은 놈도 딱 하나밖에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오케이? 이런 경우로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하는데 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그래프로 봤을 때 우리 맨 첫 시간에 써 함수라는 놈을 이렇게 잡았을 때 함수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지? x의 값에 따라서 y의 값이 딱 하나만 대응이 되느냐, 이렇게 내가 체크를 했었잖아. 맞지? 근데 1대1 함수는 어떤 느낌이냐면 함수인 건 당연히 성립을 해야 되고, 그래, 함수인 건 당연히 성립을 해야 되는데 어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러면 함수인 거는 당연히 성립을 해야 되는데 1대1 함수는 뭐라고? y가 선택받은 그 x의 값이 걔도 한 개밖에 없는 거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체크해주면 되겠어? 이렇게 x축의 평행한 값을 그렸을 때 하나의 y 값에 대응하는 놈이 요 놈밖에 없다. 한 놈밖에 없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봐봐. 이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라고. 왜? 하나의 y의 값에 대응하는 x의 값이 몇 개죠? 2개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얘가 1이고 얘가 3이야. 그럼 어때요? 얘가 y가 뭐 5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f1도 5가 되는 거고 f3도 5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5를 선택하는 x의 값이 1이랑 3 이렇게 2개나 있잖아. 요거는 1대1 함수가 아닌 거라고. 이해가 되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판단해봐. 잘 봐봐.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를 봤을 때 얘는 이게 그냥 고정이지.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이면 얘가 더 큰 값을 가지고 이거이면 얘가 작은 값을 가지고 요거 아니야? 근데 니네 이거 합집합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크거나 작으면 서로 다른 거 아니야? 얘네를 합쳐보면. 그러니까 fx1과 fx2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대소 비교를 했을 때 이거거나 이거거나 이거 아니냐고. 이해돼? 근데 증가함수가 나타내는 게 요거고 감소함수가 나타내는 게 이거면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를 합집합을 하게 되면은 얘네가 결국 같지는 않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해돼? 그럼 나 이렇게 이해도 돼?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를 합치면 1대1 함수가 됩니다. 그럼 나 이렇게 봐도 돼? 증가함수는 1대1 함수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 된다고. 감소함수는 1대1 함수입니다. 어때? 맞는 말이 되는 거라고. 이해돼? 괜찮아? 오케이. 지금 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이거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잖아. 근데 얘는 1대1 함수가 맞다고요. y 이렇게 대응을 했을 때 얘가 한 점밖에 안 생긴다. 근데 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아무 함수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잡아. 내가 요 명제를 한번 써볼게.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이면 (1대1) 함수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라고. 요거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럼 잘 봐. 1대1 함수이면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이다. 이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내가 무슨 말을 물어보는 거야? 이 명제는 참이야. 근데 이 명제의 역도 참이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때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요 명제가 참인데 역도 참이려면 우리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봤을 때 요 진리집합이 라지 P라고 하고 요 진리집합이 라지 Q라고 했을 때 일단 요거는 성립한다는 거잖아. 맞지? 근데 얘까지 참이려면은 얘가 뭐가 돼야 돼? P랑 Q랑 완벽히 똑같은 집합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해돼요? 얘가 맞느냐는 소리야. 1대1 함수라는 놈이랑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라는 놈이랑 완벽히 똑같은 말이야. 그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반례를 들 수 있을까 니네가? 네. 증가함수와 감소함수가 아닌데도 1대1 함수인 놈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지. 어떤 놈이 있어? 중간에 끊어지. 중간에? 끊어진 놈? 어떻게 중간에 끊어진 놈? 일단 단적으로 이 풍선함수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얘네 봐봐. 1대1 함수지. 증가함수야? 아니잖아. 감소함수야? 아니라고. 일단 이걸로도 반례를 들 수 있고 그래프로 반례를 들면 어떻게 반례를 들 수 있냐면 바로 맨 밑에 거. 요겁니다. 얘는 어때? 함수가 끊어져 있지. 내가 이거 첫 시간에 했었는데 요거를 무슨 함수라고 불렀어? 자, 이어져 있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연속함수라고 불렸어요. 얘는 무슨 함수? 불연속 함수. 괜찮아? 오케이. 근데 그럼 봐봐. 얘는 y의 값을 내가 이렇게 투영시켰어. 어때? 한 점에서 계속 만나지? 근데 지금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어. 어디? 여기. 여기는 어때? 여기 빵꾸 뚫려 있죠? 근데 여기는 점이 있지. 그럼 얘랑도 요점이 몇 개야 지금? 한 개인 거야. 쭉 한 개 쭉 찍다가 어때요? 쭉 찍다가 한 개 계속 찍다가 여기서 어때? 한 개를 찍고 다시 한 개를 찍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어때요? 얘도 1대1 함수가 되는 거지. 근데 그러면 우리가
연속함수와 불연속함수가 나오는 경우가 이거 미적분에서 나오거든. 배수 다음 미적분에서 이게 최초로 등장을 하거든. 근데 연속함수다, 불연속함수다 라는 말 자체를 그때 배우는 거일 뿐 그냥 이거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는 있는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fx가 x가 3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y는 x입니다. x가 3보다 클 때도 x입니다. 얘가 뭐 어떤 2차 함수 3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된 놈이 1대1 함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봐봐, 얘도 특징은 사실 이거야. 이쪽 부분은 증가하지, 그러다가 이쪽 부분은 감소하지, 그리고 이쪽 부분은 다시 증가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1대1 함수는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일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1대1 함수가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인 것은 아니라고. 그럼 이게 성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1대1 함수가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이려면 그 함수는 연속함수여야 한다. 뭐라고? 아 2네. 미안. 그럼 y는 x도 아니잖아 사실. 오케이, 대충 할게요. 이해되셨지? 자, 그다음 넘어가 봅시다. 단조 증가함수와 단조 감소함수. 이건 어때요? 단조 증가함수와 단조 감소함수. 이거 처음 들어봐? 나 함수 특강 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 아니 뭐야? 정의수 특강 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요거이면 fx1과 fx2를 비교를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된다. 이게 증가함수였단 말이야, 맞지? 근데 여기에 증오가 붙는 경우 이거를 단조 증가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조 증가함수는 뭐냐면 일단 이런 느낌이야. 얘네의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는 함수. 오케이? 기조가 계속 유지만 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증가를 해. 하다가 힘들어. 잠깐 쉴래.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 잠깐만 쉴래. 다시 올라가. 이런 함수도 증가함수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냥 증가함수가 아니라 무슨 증가함수? 단조 증가함수가 된다. 이해되시죠? 단조 감소함수도 마찬가지야. 얘가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이렇게 갔단 말이야. 알겠죠? 요거 표현은 익숙할 테니까. 네? 상수함수는 단조 증가함수이기도 단조 증가함수이면서 단조 감소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애초에 정의 자체가 뭐야? 좋은 질문이야. 굉장히 좋은 질문이야. 정의 자체가 뭐야? x1이 x2보다 작으면은 얘가 이렇게 된다. 그냥 뭐야? 내가 어떤 x1과 x2를 잡아봐. 그랬을 때 저 말이 틀려? 틀리지 않지. 그러니까 얘는 단조 증가함수인 거야. 단조 감소함수 봐봐. 이거 저 말이 틀려?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야. 단조 증가함수이면서 단조 감소함수다 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못해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어떤 거? 못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어디야? 크면 오케이. 둘 다 바뀌면 안 돼. 둘 다 바뀌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둘 다 바뀌면 사실 증가함수랑 똑같은 말이죠. 넘어가. 그다음 기함수, 우함수. 이건 저번에 얘기했다, 맞지? 오케이? 기함수는 무슨 함수? 무슨 대칭? 원점 대칭. 기억해요? 내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지? 우함수에 있는 우가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좀 외워줍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맞죠? 그러니까 니네는 요 식만 보더라도 얘가 기함수냐 우함수냐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한 번만 복습해보자. 기함수에 있는 기가 무슨 뜻이라고?
홀수라는 뜻이라고 맞지? 그래서 홀수 차수만 있는 놈들을 우리가 기함수라고 볼 수 있다. 무함수에서 여기는 짝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가 짝수함수, 짝수 차수들만 있으면 되는 거고 상수함수는 기함수야, 무함수야? 무함수가 된다고. 함수는 0차니까. 됐죠? 자, 이 선대칭 함수 여기에 좀 별표 좀 쳐주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일반적으로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얘를 기본적으로 y축 대칭인 함수인 우함수를 기점으로 한번 살펴볼게. 봐봐. y축 대칭 우함수의 표시가 어떻게 됐었지? f-x는 뭐다? 그냥 fx다. 여러분 이게 또 기억나죠? 맞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살펴볼게. 내가 fx의 그래프를 그려봤어. 근데 여기가 y축이야. 다시 말하면 x는 0이야. 맞지? 근데 그러면 나는 얘를 기준으로 얘를 다 이렇게 표현해볼게.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 맞니? 이거 인정해? 0은 사실 리스트가 많으니까 괜찮지?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이 함수는 0을 기준으로 x만큼 뒤로 간 거랑 x만큼 앞으로 간 거랑 그 함수 값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런 뜻이잖아. 맞지? 이거 이해돼요? x를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x만큼 왼쪽으로 간 거랑 x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랑 얘 함수 값이 전부 다 똑같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 맞지? 그럼 내가 만약에 랜덤하게 그냥 x equal a 요런 직선에 대해서 요 함수가 요렇게 대칭을 먹는데 이렇게 대칭을 먹는데 나는 얘 식을 어떻게 써주면 될까? a라는 놈 기준으로 어때요? x만큼 뒤로 가나 x만큼 앞으로 가나 어차피 함수값이 똑같다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이거에 대한 식을 뭐라고 써주면 돼? f a-x랑 f a 플러스 x랑 똑같다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뭐다? x는 a에 대한 선대칭 함수다. 요거를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밑에 요거를 밑줄을 그어주고 별표까지 좀 쳐줘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근데 그럼 봐봐. 나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봐봐요. 얘랑 얘를 더하면 뭐가 되지? 2a가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2로 나눠봐. 그게 무슨 뜻이야? 얘와 얘의 평균이라는 소리지. 걔네의 평균이 뭐라는 소리야? a라는 소리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와 얘의 평균을 기준으로 얘네가 a만큼 떨어져 있다는 소리라는 소리는 얘가 결국 가운데 대칭축이 a다라는 소리랑 다를 바가 없지 않겠냐고. 그럼 나 이렇게 써도 돼? 잘 들어봐. fx랑 f 2a-x랑 똑같습니다 라고 써도 되는 거 맞아? 왜 그런 거야? 얘네 둘이 더해봐요. 2a가 되지. 나누기 2 해봐. 똑같이 a가 된다고.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얘도 x는 a에 대한 선대칭이다 라고 해서 저 별표 친 거 있지? 저기 옆에다가 이것도 써놓으세요. 네.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 이모가 안 졸려? 응? 너 며칠째 그러는 걸 내가 봐서 그런다. 하루도 안 떼놓고 졸려하고 있잖아. 어? 요거 내가 저번에 한번 언급하지 않았냐? 언제 언급했어? 저번에 한번 볼래? 우리 절대값 함수를 어제 했지. 그 데이 3였고 데이 2 때 무슨 얘기를 했어 내가?
데이트 때 무슨 얘기했어? 평이동, 대칭이동 실수됐을 때 대칭이동 쪽이었을 거야. 15쪽 한번 펼쳐볼래? 15쪽에다가 내가 뭐 써놓으라 그랬어? 그대로 나오죠? 맞아?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y는 fx가 있을 때 내가 얘를 가지고 y는 f 2a-x를 만들고 싶다. 이게 무슨 뜻이었다고? 빨리 돈다. 무슨 뜻이었다고? x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얘가 이렇게 된다고. 맞아? 근데 얘네가 둘이 똑같다는 소리야. 그럼 무슨 뜻이겠어? x는 a에 대해서 대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가 똑같다? 서로 x는 a에 대해서 선대칭 관계에 있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돼서 괜찮아? 오케이? 밑에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x는 a를 기준으로 x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얘네 함수값이 완벽히 똑같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볼 수 있다. 얘를 평균이 2a니까 얘를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거라고. 됐죠? 자, 요게 좀 빡센데. 일반적인 점에 대한 점대칭 함수도 한번 봅시다. 자, 점대칭 함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점 대칭 함수 무슨 함수? 기함수를 통해서 한번 바라볼게. 원점 대칭 함수는 기함수예요. 요거에 대한 표현이 애초에 뭐였지? f 마이너스 x가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fx랑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맞지? 오케이? 네, 봐봐. 나 이거 이렇게 바꿔도 돼? f 0 마이너스 x 이퀄 마이너스 f 0 더하기 x라고 봐도 돼요. 근데 여기서 더 넘어가서 얘를 좌변으로 넘겨볼게. 그럼 나 이거 이렇게 봐도 돼? 괜찮아? 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볼게. 우리 원점 대칭 기함수인 놈을 보면 여기가 0,0이거든? 근데 얘가 점대칭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내가 어떤 요런 점을 잡았을 때 얘의 대칭인 점은 요 점이야, 맞지?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0으로부터 얘가 x만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보고 얘도 x만큼 떨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여기 있는 x좌표는 뭐지? 마이너스 x, 로 시작하는 거 맞아요? 괜찮아? 그리고 함수값은 f 마이너스 x겠지. 이 함수가 fx인데 x의 값이 마이너스 x입니다. 괜찮죠? 얘는요 x, f x가 되겠지. 그럼 봐봐. 여기 있는 f-x와 fx의 사이의 관계를 내가 보고 싶거든. 얘를 뭐라고 써주면 될까? 얘와 얘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정확히 여기와 여기 가운데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나 이렇게 써도 돼? f-x와 fx와 얘의 평균을 잡아봤더니 얘가 몇이다? 0이다 라고 바라보면 되겠죠. 이거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무슨 뜻이다? 0을 기준으로 x만큼 왼쪽에 있는 놈과 x만큼 오른쪽에 있는 놈의 평균이 몇이다? 0이다 라고 바라봐주면 되는 거야. 따라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좀 어려워진다. 똑같은 함수를 볼 건데 얘는 이번에는 a, b라는 일반적인 점에 대해서 대칭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럼 봐봐. 나 얘 똑같이 갈 거야. 얘 x만큼 떨어져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x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럼 나 여기 있는 좌표 뭐라고 잡으면 될까? x좌표 뭐예요? a-x 따라오지? 그러면 f a-x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a 플러스 x가 되면서 f a 플러스 x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러면 나는 얘와 얘의 함수값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f-a-x와 f-a 플러스 x의 평균이 뭐다? b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일반화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분수가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야. 그럼 2를 여기 위로 올려줘도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내가 정리를 해놨나? 책에다가? 아 밑에다가 빈칸을 만들어놨네. 이거 한번 봅시다.
점 A의 좌표가 뭐가 나온다고? A-x, F A-x가 나오고요. 점 B의 좌표는 뭐가 나온다? A 플러스 x, F A 플러스 x가 나온다. 근데 이 둘의 y의 평균이 몇이야? b가 된다. 0? 0이 아니라 b라. 얘네 둘의 평균이 b가. 그러니까 저게 성립한다. 그러면 이를 오른쪽으로 넘겨주면은 내가 fa-x랑 fa 플러스 x를 더하면 얘가 2b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요런 함수가 있어. 얘는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일까? 1,1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1 보고 1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가 2b라고. 2b. 알겠지? 평균이 b인 거니까. 조금 헷갈리지, 그지? 그럼 어떤 삼차함수가 어떤 삼차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여기가 1,3이야. 그럼 이 함수는 니네가 점대칭 함수를 직접 만들어봐. 어떻게도 만들 수 있겠어? f 1-x 더하기 f 1 플러스 x가 몇이다? 6이다. 이렇게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따라오시죠? 오케이. 얘네가 점대칭일 때 놀랍게도 오늘 이론은 이게 답니다. 아, 뒤에 주기함수 하나 있지. 주기함수. 요것만 하면 이론은 끝이야. 오늘은 메인이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 푸는 거. 알겠지? 근데 문제를 꽤나 어렵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들끼리 한번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주기함수 볼게요. 주기함수는 일단 개수 배운 애들은 한번 했어, 맞지? 그래서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봐봐. 주기함수는 뭐냐면 우리가 주기가 뭔지는 알잖아, 맞지?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i 5제곱. 얘네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주기가 몇이야 얘는? 주기가 4기 때문에 i 5는 뭐랑 똑같다? i랑 똑같다. 뭐 이게 주기잖아, 맞지? 주기의 함수는 뭐냐?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보이지? 주기가 2인 주기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었대. 무슨 뜻이야? 함수가 이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보이시잖아, 눈에. 괜찮죠? 근데 그럼 얘는 x의 값이 2가 증가할 때마다 계속 모습이 반복이 되므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주기가 몇인? 2인 주기함수가 되는 거라고. 괜찮지? 그럼 밑에 건 어때? 주기가 1인 주기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잘 봐봐, 얘들아. 난 이렇게 생각해. 내가 요 함수를 y는 f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나는 얘가 주기가 2다 보니까 얘는 무한히 계속 반복되는 함수거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해볼게. 그럼 어때요?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했다는 거야. 어때? 모든 놈들이 다 일로 바뀌더라도 어차피 다 똑같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fx 플러스 2랑 fx랑 똑같다. 자, 여기서 질문. 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하는 게 아니라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해도 똑같은 그래프 아닐까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 안 될까? 되지 않나요? 돼요. 상관없다고. 알겠지? 근데 우리가 약간 교과서적으로 국룰로 표현하는 건 뭐다? 요거다. 플러스로 표현하는 게 좀 국룰이야. 알겠지?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내가 얘를 gx라고 해볼게. 그럼 얘를 주기함수다라는 걸 표현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g x 플러스 1이랑 gx랑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괜찮지? 밑에 요것만 좀 주의해 주시죠. 이것도 명제 관련된 얘기거든. 잘 봐봐. 주기가 p함수는 이게 맞아. 주기가 p면 p만큼 왼쪽으로 가면 겹쳐지는 거 맞다고. 근데 이거 봐봐.
얘라고 해서 반드시 주기가 p인 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요 뾰족뾰족 그래프 있지? 요 지오메트리 대시 요 그래프 봐봐. 얘가 주기가 몇이었어? 2였어.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얘를 왼쪽으로 4만큼 평이동한대.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똑같잖아. 그럼 얘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아, 맞는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 주기가 4야? 그건 아니라고. 주기가 2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주기가 1일 수도 있겠지. 아까 요 그래프 봐봐. 얘 어때? 얘를 4만큼 평이동해. 그래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인데 주기가 4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게 존나 말장난이지. 어때? 내신에서는 요런 말장난을 낼까 안 낼까? 내요. 수능에선 낼까 안 낼까? 안 내요. 수능은 착해. 기본적으로 평가원은 착해요. 근데 내신 학교 선생님들 악랄해. 혹시 부모님이 학교 선생님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 진짜 아무도 없어? 악랄해요. 악랄해.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표현들을 잘 알아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야. 그다음 늦게 끝나진 않을 듯. 간단하게 몸풀기 한번 가봅시다. 1번.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써봐. 이거 무슨 뜻이에요? x는 1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그럼 빨리 풀어봐. 이차 함수야. 선대칭인 건 당연한 거야. 근데 그 선대칭이 어디다라는 걸 준 거예요? x가 1이다라고 준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차 함수 모양이 무조건 이렇게만 그려지네? 이렇게도 그려지는 거고 나는 모르는 거잖아, 맞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F1과 F2의 차이가 3이래요. 근데 차이가 3이라기보다는 F1이라는 값에서 F2라는 값을 뺐더니 걔가 3이 나왔대. 근데 얘는 지금 둘이 비교하면 어때? 얘가 더 큰 거 맞지? 그럼 얘는 만약에 빼더라고 한더라도 뺀다고 한더 빼라고 한 예? 뺀다고 하더라도 어렵냐? 뺀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3이 뜨겠지 3이 뜨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 그림이겠죠. 어때요?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돼서 얘 차이가 정말로 3이 뜬다 이 소리겠지. 괜찮아? 근데 얘 x 값이 몇만큼 차이나? 1만큼 차이 나지. 원래 1 왜? 뭐? 어? 답에 대해서 그래요. 얘가 x가 1 떨어지면 원래는 몇 떨어져야 돼? 1 떨어져야 돼. 근데 3이 떨어진 이유는 최고 차이 교수가 몇이었기 때문에? 3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럼 내가 문제에서 구할 게 뭐야? F2에서 F3을 뺀 값을 구하래요. 3은 그러면 한 칸 더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얘는 2만큼 갔어. 몇만큼 떨어져 원래는? 4만큼 떨어지는 게 맞는데 얘 최고 차이 계수 보정 때문에 12만큼 떨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F2와 F3의 차이는 몇이 되는 거야?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 길이가 12니까 차이는 9가 된다. 근데 F2가 더 크다. 그러니까 답은 9다. 근데 2에서 3은 이만큼 증가하는 그렇게 가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무조건 그 시작점은 꼭지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너 입장에서 얘가 1만큼 떨어지면 1만큼 가는 거잖아. 그렇다고 얘가 1만큼 떨어지면 무조건 1만큼 가고 무조건 1만큼 가면 1만큼 가고 무조건 1만큼 가면 1만큼 가고 그거는 직선이죠. 얘는 가면 갈수록 가팔라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꼭지점으로부터 떨어지면 점점 더 길이가 길어지는 거겠지. 근데 그것도 되게 좀 특징이 신기한데 여기서 1 떨어지면 1 떨어지고 여기서 1 떨어지면 3 떨어지고 여기서 1 떨어지면 5 떨어지고 그 다음은 7 떨어지고 그 다음 9 떨어지고 11 떨어지고 13 떨어지고 그런 특징이 있긴 해요. 그거는 좀 오바스러운 기억이랑 굳이 안 해. 그렇죠? 답은 9다. 넘어갑시다. 나조건 무슨 뜻입니까? 나조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뭐야 씨발 플러스 어디 갔어? 씨 미친 짓 했네. 미안해. 플러스예요. 플러스 오타 투성이네. 오타가 없는 날이 오네. 얘 무슨 뜻이야? 1,3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풀어봐. 주의할 표현은 요거예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이차 함수니까 사실상 이쪽은 없는 거나 다른 게 없다.
x가 1보다 클 때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어? 일단 얘 그래프를 이렇게 줬으니까 그 다음에는 얘를 이거에 대해서 점대칭하면 돼. 근데 점대칭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지? 여기서 영역전개 슉슉 한 다음에 어떻게? 얘를 대칭이동 하면 된다고 했고, 아니면 그냥 180도 돌려도 되는 거 맞죠?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노란색 부분의 그림을, 그러니까 함수식을 만들어준다면 얘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겠어? 최고 차이계수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서 꼭지점은 그대로 1,3이 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지. 그럼 F2와 F3을 직접 넣어서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겠죠? F2라는 놈은 1만큼 떨어진 놈일 테니까 얘가 1만큼 떨어져 있을 거고, F3이라는 놈은 2만큼 떨어져 있을 테니까 4만큼 떨어질 거고, 얘네 차이는 3이다. 답이 3이다. 그래도 되는 거. 여기까지는 할만하시죠? 괜찮니? 그냥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도 된다고. 2 집어넣으면 뭐 돼? F2는 2가 되고요.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3이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알겠지? 이 문제만 풀고 좀만 쉽시다. 3번. 가가 무슨 뜻이지? 증가함수. 근데 1차함수가 증가함수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지? 기울기가 양수라는 뜻이겠죠? 해보시죠. 네. 그러면요. 직선이 이차함수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가 뭔 말입니까? 접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내가 식을 이렇게 세워볼 거야. 요 놈이 얘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한 개라는 소리는 다 넘겨서 연립했을 때 x제곱 더하기 n 플러스 4x에 더하기 2n 플러스 8, 얘는 0의 판별식을 써보면 얘 해가 한 개여야 되니까 판별식 b가 뭐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32 이렇게 될 텐데 얘네가 쓱쓱 없어지고 m제곱 마이너스 16, 얘가 0이라는 소리는 m은 뭐라는 소리야? 풀마 4라는 소리야. 근데 문제에서 가가 증가함수라고 했으니까 m은 몇이겠어?
4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는 소리야? 그림상 이 그림은 제외해주고 이 그림만 살아남을 것이다. 근데 얘 기울기가 마침 4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그럼 F4 빼기 F2를 구하래. 어떻게 구해주면 돼? 너네 직접 여기다가 4 집어넣은 다음에 F4랑 F2를 구하셨어도 되는데 나 같으면 이렇게 구했을 때 어쨌든 fx는 직선이지. 맞지? 그러면 직선 입장에서 기울기가 몇이라고요? 4라고요. 그럼 F4와 F2는 무슨 말이냐면 2를 집어넣었을 때와 4를 집어넣었을 때 y의 값 차이 구해달라는 거 맞지? 근데 이렇게 구해도 돼? 2 증가하면 8 증가하겠네? 답은 8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게 F4고 요게 F2 괜찮지? 좀만 쉬었다가 뒤에 있는 문제들 마저 보고 오늘은 마무리 지읍시다.